13년간 키워온 세 딸이 모두 남의 자식이었다면 믿었던 아내가 저지른 충격적인 배신 앞에서 한 남자가 선택한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밝혀지는 진실과 통쾌한 결말까지 끝까지 보시면 속이 뚫릴 거예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42살 박진수 씨는 퇴근 후 세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첫째 예린이는 12살답게 활발하게 아빠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둘째 예은이는 9살의 조용한 성격으로 아빠 옆에 살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 막내 예주는 아빠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진수 씨는 IT 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장이 잦은 편이라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퇴근 후에는 온전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소영 씨는 38살로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진수 씨도 1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큰 불만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내 예주를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예주를 안아보시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아빠도 엄마도 전혀 안 닮았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김 과장은 예주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수야. 막내가 너랑 정말 하나도 안 닮았네. 혹시 아내를 닮았나? 그때마다 진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주는 정말로 자신과 아내 어느 쪽도 닮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색깔부터 시작해서 얼굴형, 눈매까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진수 씨는 소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예주가 우리랑 안 닮았다고 하는데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건 아닐까? 소영 씨는 그 말에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낳은 애인데 바뀔 리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진수 씨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주의 피부색이 자신들 가족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주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도 가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아이들을 보면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게 느껴졌는데, 예주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이질적인 느낌만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추석 때 큰형님 댁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형님이 아이들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죠. 진수야, 예린이랑 예은이는 너를 많이 닮았는데 막내는 정말 신기하다. 완전히 다른 가족 아이 같아. 그 순간 진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소영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주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진수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거였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가면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에 갔을 때 진수 씨는 예주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것과 함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한 거죠. 의사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진수 씨에게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출장을 다녀오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예주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요. 소영 씨는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나 봅니다. 평소보다 예주를 더 자주 안아주고 유독 예주에게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씩 진수 씨가 예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예주 때문에 고민이야?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진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 거였어요. 진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진수 씨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친자관계 확률 0%.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진수 씨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가 정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검사 결과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아이는 귀하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닙니다. 진수 씨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의심했다고 해도 막상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병원에서 나온 후 진수 씨는 한동안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살 예주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니요.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요? 그리고 소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키워온 예주가 남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 씨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주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혹시 첫째와 둘째도 의심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 씨는 평소처럼 웃으면서 진수 씨를 맞이했어요.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그 평범한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혹시 소영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수 씨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나서 소영이와 대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진수 씨는 예린이와 예은이의 머리카락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설마 이 아이들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닐 리는 없겠지만 확실히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수 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이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면서 가슴 한구석에서는 제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진수 씨에게 더욱 잔혹한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예주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12년간 키워온 예린이와 9년간 키워온 예은이까지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진수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특히 예린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올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더욱 예민하게 눈치채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아이들과의 스킨십도 어색해진 것을 감지했죠.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요즘 너무 이상해.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소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진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소영 씨가 자꾸 진수 씨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수 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진수 씨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깨서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때 소영 씨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 시간이 궁금해서 그랬어. 내 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지만 진수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소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드디어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예린이와 예은이 두 아이의 결과였어요. 진수 씨는 이번에도 가슴을 두드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봉투를 받아들 때 진수 씨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이번만은 자신의 아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예린이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률 0%. 예은이 마이너스 친자관계 확률 0%. 진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3년간 키워온 세 딸이 모두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충격에 빠진 진수 씨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입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수 씨는 겨우 대답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진수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42살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13년간의 결혼 생활, 13년간의 아버지 노릇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들은 누구란 말인가요? 세 아이가 모두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 아이가 모두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소영이가 과연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건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13년간 아빠로 살아온 아이들이잖아요. 예린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겨올 때의 그 순수한 미소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노는 그런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소영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13년 동안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요. 소영이와 정면으로 대면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 씨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놀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들을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진수 씨는 소영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3장의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소영 씨는 남편의 진중한 표정을 보더니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예주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소영 씨가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검사를 했어? 미쳤어?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진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검사 결과지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예린이도 예은이도 예주도 모두 내 아이가 아니야. 13년 동안 나를 속였지? 소영 씨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검사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직접 낳은 애들인데 어떻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검사 결과지를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재빨리 막았어요. 찢어봤자 소용없어. 나한테는 사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진수 씨는 냉정하게 소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 중에서 아내를 이렇게 차갑게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 인정해. 세 아이 모두 다른 남자들의 아이지. 진짜 아버지들은 누구야? 하지만 소영 씨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눈물까지 짜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날 믿지 못하다니. 이럴 수가 있어? 13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의심을 하다니. 검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진수 씨는 아내의 뻔뻔함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다니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검사가 틀렸다고. 세 번 다 틀렸다고. 그럼 다시 해보자. 지금 당장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보자. 진수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소영 씨는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해? 나는 검사 같은 거 안 해. 당신이 날 믿지 못한다면 할 말 없어. 그 순간 진수 씨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소영이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만약 정말 결백하다면 기꺼이 재검사라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소영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13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난 적 없어? 이 질문에 소영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끈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없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진수 씨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소영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이혼 절차도 밟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조사받자. 내가 정말 결백하다면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이 말을 듣자 소영 씨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이런 일로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설사 검사 결과가 맞다고 해도 지금까지 아빠 역할을 해온 건 당신이잖아. 진수 씨는 이런 소영 씨의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방패로 삼다니요. 아이들 상처? 그럼 13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는 아이들 생각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누가 더 상처받겠어? 소영 씨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부터 분가할 거야.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모두 밝혀낼 거야. 진짜 아버지들이 누구인지,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는지 다 알아내겠어.
진수 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소영 씨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만 생각해줘. 우리가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하지만 진수 씨는 차갑게 소영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짐을 꾸려서 집을 나왔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을 구해서 당분간 혼자 지내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출장을 오래 간다고 둘러댔지만 예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와? 예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진수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예린아, 엄마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겨줘.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서 보내드려야지. 회사에서는 며칠간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진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네요. 세 아이가 모두 친자가 아니라니. 일단 확실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내의 불륜 상대들을 찾아내야 하고 각각의 친자 관계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수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설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서 소영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소영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탐정한테 의뢰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려면 나도 각오는 하고 있어. 진수 씨는 소영 씨가 벌써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누군가가 알려준 건지 아니면 직접 미행을 당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각오? 무슨 각오? 듣기 싫으면 말고.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 소영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수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수 씨가 회사에 있을 때 소영 씨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울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예린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야. 진수 씨는 깜짝 놀라서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보니 예린이는 멀쩡했어요. 그냥 가벼운 감기 때문에 열이 난 거였습니다. 뭐야 이게? 쓰러졌다면서? 소영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너무 놀라서 그랬나 봐. 열이 많이 나서 깜짝 놀랐거든. 하지만 진수 씨는 이게 의도적인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불러내기 위한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진수 씨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영 씨가 정말 극단적인 협박을 해온 거예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이혼 절차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죽을 거야. 진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소리?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이들은 엄마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나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로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 소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에게는 이것도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어요. 소영아, 진정해.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빠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엄마가 맨날 우는지. 예린이는 특히 똑똑해서 다 눈치챘어. 이 말을 듣고 진수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상황을 알게 했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 씨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소영 씨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설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 탐정 박 소장이 진수 씨에게 건넨 파일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13년간의 소영 씨 행적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소영 씨가 결혼 직후부터 불륜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린이를 임신했을 당시에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 상대는 소영 씨가 다니던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였습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어요. 김소영 씨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임신 시기도 교묘하게 조작했어요. 남편분의 출장 일정까지 파악해서 움직였더군요. 두 번째 남자는 소영 씨가 아르바이트했던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예은이를 가졌을 때의 상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강사였습니다. 예주의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관계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영 씨는 마치 여러 개의 보험을 걸어놓은 것처럼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증스러운 사실이 있었어요. 소영 씨가 각각의 남자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속이면서 관계를 지속했던 거죠. 진수 씨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분석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소영 씨보다 더 치밀하게,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박 소장, 이 세 남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연락처도 확보해 놓았고 예비 접촉도 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2명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진수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각각의 남자들과 만나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게 하고 소영 씨의 거짓말을 폭로해야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를 제시해서 완벽하게 승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영 씨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았어요. 진수 씨가 머물고 있는 원룸 앞에 나타나서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회사로 찾아와서 동료들 앞에서 소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진수 씨는 더 이상 그런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을 모두 녹음하고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소영 씨의 인격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소영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정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부인분이 걱정하시던데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동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수 씨는 소영 씨의 치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여자와 13년을 살았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진수 씨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소영 씨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남자 헬스클럽 트레이너 이정훈 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35살의 이정훈 씨는 진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요? 예린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다고요? 소영 씨가 결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어요. 이정훈 씨는 기꺼이 친자 확인 검사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증언해 주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인 카페 사장 최민석 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도 소영 씨에게 속았다면서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거든요.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세 번째 남자인 피트니스 강사 김태현 씨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소영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영 씨가 며칠 전에 연락해서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수 씨는 이 세 남자들의 진술과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소영 씨가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소영 씨가 예상치 못한 수를 던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날 진수 씨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반대편에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및 친권 분쟁 사건을 개시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씨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 아이 모두가 진수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소영 씨의 13년간에 걸친 불륜 행위까지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헬스클럽 트레이너 이정훈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 김소영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당시 김소영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정훈 씨와 예린이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예린이의 친아버지는 이정훈 씨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 최민석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예은이의 친아버지로 밝혀진 그는 소영 씨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김태현 씨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소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주의 친아버지인 김태현 씨는 가장 최근까지 소영 씨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소영 씨가 최근에 연락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만약 법정에 나오면 자신과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소영 씨가 증인들까지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소영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무슨 증거인지 궁금했던 진수 씨는 소영 씨를 바라보았어요. 소영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원고 박진수 씨의 출장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출장 중에 다른 여성들과 만난 증거들도 있습니다. 진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외도를 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려는 건가요? 하지만 진수 씨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설사 원고에게 다른 관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피고의 13년간에 걸친 지속적 불륜과 친자 사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소영 씨가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수 씨의 출장 중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다른 여성과 만난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재판장은 소영 씨 측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씨는 그제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소영 씨가 3명의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들이었어요. 그 속에는 각각의 남자들에게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소영 씨는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피고 김소영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행위와 친자 사기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고는 진수 씨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혼 승소는 물론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모두 인정받은 거였어요. 소영 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끝까지 진수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선도 진수 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진수 씨의 발걸음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한 손에는 승소 판결문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후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파란 가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보였습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가 진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는 처음 봤어요.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소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다른 출구로 나갔지만 진수 씨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3명의 친아버지들이 각각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특히 이정훈 씨는 예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박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예린이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최민석 씨도 예은이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고 김태현 씨는 예주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진수 씨는 이런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13년간 아버지 역할을 했던 만큼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진수 씨는 새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각자의 친아버지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예린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정훈 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니, 진수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새아빠도 좋은 분 같아요. 예은이와 예주도 각각 자신들의 친아버지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진수 씨는 아이들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된 관계가 모두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소영 씨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법정에서의 패배 이후 그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위자료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진수 씨는 더 이상 소영 씨에 대해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진수 씨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거든요. 새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은 진수 씨를 싱글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진수 씨는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도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세요.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은 연애할 생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이에요. 1년이 지난 후 진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가끔씩 새 아이들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두 친아버지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예린이는 이정훈 씨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예은이는 최민석 씨의 카페에서 바리스타 체험을 하고 있으면 예주는 김태현 씨와 함께 수영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진수 씨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43살이 된 박진수 씨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흥미진진한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